근데 성균관대 문제는 내가 칠판에 썼습니다만 1번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분량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요약하시오 몇 자라는 게 없다고. 몇 자라는 게 없으니까 원고지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작성하는 거니까.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1번, 2번, 3번 문제를 합쳐가지고 그냥 원고지로 말하면 한 1,500자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 1,500자에서 한 2,000자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 요거는 요약하는 건데, 입장을 요약하는 건데 600자에서 700자 정도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좀 제시문이 많으니까 뭐 800자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짧아도 안 되고요. 너무 길어도 안 된다.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 자, 문제를 한번 보자. 뭐라고 나왔나 한번 보자. 제시문 1서부터 7까지는 그러니까 첫 문장을 잘 읽어야 돼. 이 주제가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니까. 제시문 1서부터 7까지는 다양한 사회 계층을 공간적으로 혼합시켜 배치하는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계층을 공간적으로 혼합시켜 배치하는 주거 혼합 정책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고 있잖아, 지금. 응? 준혁아, 이게 뭐야? 주거 혼합 정책이 어떤 정책이야? 다양한 사회 계층을 공간적으로 혼합시켜 배치하는 정책이란 말이야. 야, 쉽게 말하면 다양한 사회 계층이 뭐 말하는 거니? 그렇지, 뭐. 삼류층, 중류층, 빈곤층이잖아. 그치? 내가 지난 수업 시간 말미에 얘기했을 거야. 너 아파트에 사니? 빌라에 사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지역 한번 잘 생각해 봐. 그 아파트에는 몇 평대니까 대체적으로 소득이 이 정도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같은 부류,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아갈 거야. 그지? 근데 이제 어떤 단지에 가면 이제 고소득자하고 임대주택, 저소득자가 함께 있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혹 가다가 TV에 나옵니다만, 우리, 애들 보고, 야, 쟤랑 사귀지 마, 쟤랑 같이 놀지 마, 뭐, 이렇게 하고, 학교도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여기 못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다양한 사회 계층이니까,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공간적으로 혼합시킨다. 같이 살게 한다라는 거죠. 같은 공간에 거주시키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응? 같은 공간에 거주시키는 그런 정책이 명칭이 뭐냐? 주거 혼합 정책이라는 거야. 주거를 혼합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야. 이런 견해를 담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니들 있잖아. 선생님이 참 논술 문제가 정말 좋다. 그 우리 학생들이 우리 사회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논술 문제를 보면은요, 단순하게 이게 제시문을 읽고 하는 그것만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따져보는 게 우리나라 논술 문제의 특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우리의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심도 있게 좀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그런 실력이 있는가? 이걸 제시문을 내놓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죠. 뭐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제시문을 읽고 우리가 당면한 사회 문제를 거기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 그걸 또 표현하는 능력,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논술 문제를. 근데 선생님 생각할 때 정말 좋기도 하지만 또 재밌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 보면은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니들. 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같이 살게 하는 정책이야, 쉽게 말하면. 같은 공간에. 그러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고 그랬으니까 이 제시문들이 정답 몇 개냐면 7개란 말이야. 7개니까 상반된 두 입장은 뻔하지 않겠니? 이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지? 자, 그렇다면은 찬성하는 입장에 해당되는 것이 뭐 어떤 제시문이고 반대하는 입장이 어떤 제시문인지를 찾는 게 급선무지, 그지? 근데 선생님이 이제 성균관대 문제를 하도 많이 촬영하고 또 많이 또 이제 검토를 해봐서 아는데 제시문 7개 중에 한두 개가 아리까리해요. 이렇게 쉽게 안 줘요. 쉽게 안 준다고. 그리고 제시문 7개가 전부 다 주거혼합 정책에 대해서 탁 노골적으로 말하는 제시문이 아는 것이 또 있어. 그러니까 딱 읽어보면 어떤 제시문은 주거혼합 정책을 이래서 찬성한다, 이래서 좋다, 이래서 나쁘다가 나오긴 나오는데 어떤 제시문은 엉뚱한 얘기, 전혀 그런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로 나온다고. 이거를 너희는 주거혼합 정책으로 읽어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거야.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쓰는데, 선생님이잖아. 질문을 많이 받아. 선생님, 입장을 요약하는 거니까 제시문별로 요약 안 해도 되죠? 제시문별로 요약 안 해도 뭐 떨어지는 건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600자, 700자라고 한 거는 제시문이 많기 때문인데, 근데 선생님은 각 입장을 요약하라고 그랬지만 제시문별로 요약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야지 각 입장에서, 그러니까 찬성하는 입장이 만약에 3개라고 그러면은, 알겠니? 찬성하는 이유가 3가지라는 얘기잖아. 그 3가지를 밝힐 때 제시문 뭐 1번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다. 제시문 3번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각 입장이 정확하게 요약되는 방법 아니겠니? 그지? 그래서 선생님 첫 문장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제시문들은 1달락이라는 표시야. 1달락이라는 표시야. 제시문들은 짠짠짠 짠짠짠짠으로 분류된다. 짠짠짠은 주거혼합 정책에 대해서 뭐뭐 하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입장이다. 혹은 반대하는 입장이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게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을 거야. 왜냐면 1번 제시문이 나오는 게 좋다고. 1번 제시문이 찬성이면은 여기가 찬성이 되겠지. 근데 1번 제시문 찬성하는 입장이 4개이면은 이게 4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알아듣겠지?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니까 1번 제시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찬성을 먼저 써도 되고 반대를 먼저 써도 된다라는 거.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제시문이야. 제시문 3개라고 그러면 요거를 각각 요약하는 거예요. 600에서 700자니까 제시문당 한 100자 정도 쓴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제시문당 한 2-3문장 정도. 이게 적절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문장에서도 안 되는 건 아닌데 한 2문장 정도가, 나는 2문장만 추천해. 2문장. 예, 근데 양이 좀 많다. 그러면 3문장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적게는 한 문장이고 많게는 3문장. 4문장 하면 너무 길어져. 이게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제시문 7개 요약하는데 제시문 하나를 막 길게 써버리면은 이게 1번만 푸고 말 건가? 아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끝났어. 요약 끝났어. 반면에 짠짠짠짠은 그지? 주거 혼합 정책을 이게 찬성이면 반대, 반대면 찬성 이렇게 되겠지? 어? 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오케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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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법이야. 각각 요약을 합니다.
써줄게. 제시문당 두세 문장. 이것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보자. 자,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했지. 그 다음에 각 입장이 이게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이라고 했을 때 각 입장을 요약하는 건데 찬성의 이유가 3개면 3개, 반대의 이유가 4개면 4개 다 요약이 되지. 그러니까 교수가 물어보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야. 알아들으시겠죠? 예? 예, 오케이. 자, 준혁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너는 이거 분류해가지고 나한테 이제 아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냈던데 쉽게 익혀졌니? 아니면 좀 아리까리했니? 어땠니? 어? 아리까리 했지. 채연이는 어떻게 미리 읽어봤었니? 어떠니? 괜찮았어? 그 제시문 4번은 집중해가지고, 제시문 4번이 좀 어려워. 제시문 4번에 집중해가지고, 한 번 있잖아. 이렇게 할게. 선생님은 우리 교재에다가 이렇게 탁탁, 포인트에다가 탁탁탁 줄을 쳐놨어, 이렇게. 다 칠하지 말고, 어디가 포인트인지, 포인트에다가 탁탁 체킹하고, 그 메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나는 걸로 하자. 오케이?